자, 월요일에 전해드리는 코너 귀로 듣는 창업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시나요? 제가 매년 소개하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코트라에서 발간한 2025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 84개국 129개 무역관에서 활동하는 코트라 직원들이 직접 발굴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사례와 글로벌 트렌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책은 한국 독자들에게 세계의 흐름을 이해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네, 코트라에서 발간한 책이군요. 코트라 직원들이 해외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한국에 소개할 만한 사례를 정리한 책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책을 소개해 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트렌드 코리아를 2025를 매년 소개를 해드리는데 사실 그거는 좀 말 맞추기에 좀 가까운 경우가 많아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트렌드를 책으로 소개해드리는데 이만큼 현실적인 사례를 소개해주는 책이 없습니다. 네.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을 소개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구현이 가능한 기술들로 미래의 트렌드와 창업 아이템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좀 사용되고 있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사례를 직접 선별을 해서 한국에 소개할 만한 미래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이 좀 읽으면 특히 좋을까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한다는 건 항상 미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예측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미 해외에서 이런 사업 아이템이 나오면 1, 2년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등장합니다. 킥보드 같은 것도 사실 제가 책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어떤 사업 아이템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으니까 한번 사업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의 트렌드를 통해서 우리의 이번 다가오는 새해의 트렌드는 어떨지 예측을 해볼 수 있군요. 이 책의 취지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실까요? 자, 2025년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는 다가오는 미래의 경제와 기술 트렌드를 심도 있게 분석해 한국이 맞이할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쓰였습니다. 책의 목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독자들이 글로벌 트렌드를 이해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시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리더, 스타트업 창업자, 그리고 혁신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 특히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네, 글로벌 트렌드가 어떨지 저도 참 궁금해지는데요. 책의 주요 내용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자, 이 책은 크게 4개의 주요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와 관련된 혁신적인 기술이 삶과 산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두 번째는 지능형 모빌리티가 교통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기후변화와 친환경 기술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조명하며 네 번째는 맞춤형 서비스와 스마트 커스터마이징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네, 다가올 트렌드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I, 지능형 모빌리티, 기후변화와 친환경 기술, 그리고 맞춤형 서비스와 스마트 커스터마이징 이렇게 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군요. 각각의 파트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빼놓을 수 없는 화두죠, AI는. AI와 관련된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정리되어 있나요? 자, AI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파킨슨병 환자의 보행을 돕기 위해 AI 기반의 특수 신발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기술은 보행 분석과 실시간 피드백을 통해 환자들의 이동성을 크게 향상시키며 삶의 질을 높여주는 혁신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파킨슨병에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걸음걸이가 벌써 이상해지세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걸어야 될지 보행 훈련까지 시켜주는 겁니다. 이외에도 달라스에서는 AI가 고객의 취향을 분석해 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장 이런 얘기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나가실 때 입을 옷이 없죠. 네. 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옷을 찾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고 그때마다 사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AI가 내 취향을 분석해서 내가 어디를 간다 얘기하면 그거에 맞는 옷을 추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옷을 입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또 반품하고 다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상상 속에서, 영화 속에서 봤던 그런 기술들이 현실에서 실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AI 기술들이 산업에는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자, 우리는 지금 개인 소비자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네. 산업은 또 훨씬 더 많은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경영, 생산,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본 것 중에 네.
암스테르담에서 예측형 AI가 중소기업의 경영전략 수립 지원을 해 기업들이 더 정확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기업에 종속이 돼가지고 한 치 앞도 못 내다보고 경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대기업에서 이번에 이거 생산 안 해, 계약 안 해, 그러면은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미리 앞서서 예측을 해가지고 알려준다는 겁니다. 네, AI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들의 의사결정을 돕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실리콘밸리에서는 사례를 한번 볼 수가 있었어요. 네. 이곳에 AI가 폐기물을 자동으로 선별해 재활용하는 기술이 도입되어 환경보호와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그 병 버린 거, 그다음 플라스틱 버린 거를 최종적으로는 사람이 다 손으로 분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AI가 알고리즘을 학습을 해서 분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처럼 AI는 비즈니스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개인 소비자를 비롯해서 산업에까지 AI가 깊은 영역에 지금 침투해서 효율성을 돕고 있는데, 내년 트렌드에서 이 AI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AI의 기술이 이제 인간의 어떤 기술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AI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화된 경험과 더 나은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특히 AI가 산업의 미래 방향을 정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AI를 활용하지 않으면 네. 국가의 산업 전체가 통째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이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의사결정을 할 때 AI를 활용하고 의존해야 된다는 게 사실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또 소개된 AI 활용 사례 중에 특히 흥미로운 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보다가 깜짝 놀란 사례가 있어요. 네. 헝가리의 AI 교도소 실험이 있었습니다. 네. 예, 저도 읽으면서 참 흥미롭게 느낀 게 이 프로젝트에서 그 교도관이 그 교도소 안을 들어갈 일이 없어요. 어째서 그러냐 하면은 그 교도소의 보안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AI를 도입해가지고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교정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뭐 교도소 안에 시설들을 점검하는 거를 AI가 하는 건가요? 자, 이렇게 들어서는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네. 자, 이게 세 가지가 없는 교도소예요. 점호, 네. 열쇠, 종이가 없는 교도소라고 합니다. 헝가리에서 교도소 내의 부조리와 죄수들 간의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교도관들에 의해서 문제가 또 발생을 또 해요. 왜냐면 싸운데 들어갔다가 또 칼에 찔린다든가 아니면 또 폭동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일이 번번하게 일어나니까 아예 인공지능 교도소를 만든 겁니다. 모든 것을 안면인식으로 정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만 교도관이 들어가서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교도소 안을 가지고 돌아다닐 때 내가 갈 곳과 안 갈 곳이 안면인식으로 정해지는 거예요. 헝가리에선 이런 방식을 발전시켜 해외에서 교도소에도 시스템을 수출할 생각인데 제가 본 사례는 그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싸운다 그 안에서 네. 그러면 그 사람들만 고립을 시키고 나머지 사람들 그쪽으로 못 들어가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교도관이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하는데 인간이 허가만 내려주는 형태로 되는 겁니다. 대면 방식으로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아예 정말 최소화하는 시스템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교도관이 하는 역할은 그걸 결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배후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해킹의 위협이 있잖아요. 네. 보면 영화에서 보면 해커들이 들어와서 시스템을 해킹을 할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또 별도로 또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 외부에서 들어온 해킹을 막고 그래서 관리 감독하는 건 또 그 숫자만큼의 사람이 또 필요한 겁니다. 네. 이건 정말 SF 영화에 나올 법한 장면인 것 같은데 벌써 헝가리에서는 지금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실험에 가까운 거고 아주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근데 실험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에 이은 다음 파트에서는 지능형 모빌리티를 다룬다고 했는데 지능형 모빌리티, 이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지능형 모빌리티니까 이것도 사실 인공지능 영역이에요. 근데 모빌리티가 붙였으니까 움직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뭐 이런 것을 하는 건데요. 그 AI하고 최첨단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교통 서비스로 도시 내 이동의 혁신을 의미합니다. 중국의 도심항공 모빌리티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드론과 전기 비행기를 이용해 도시 간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우한과 모스크바에서는 로보택시가 일부 구간의 시험 운행 중이며 이는 교통의 안정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활용이 되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 기술, 도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자, 그 신호등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마차 시대에는. 네. 자동차 시대가 돼서 신호등이 생긴 겁니다. 근데 완전 자율주행 그 도로가 되면요. 신호등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끼리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바로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부딪힐 일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 내 지능형 모빌리티는 이동 시간을 줄이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 뮌헨의 AI 기반 발렛 파킹 시스템은 운전자가 차량을 맡기면 자동으로 주차하고 충전까지 완료합니다. 이는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심 내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는 친환경 기술과 관련한 파트라고 하셨는데요. 친환경 기술, 여기엔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자, 이 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친환경 기술을 다룹니다. 특히 런던에서는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을 통해 폐자원에서 에너지를 추출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빈에선 버려진 매트리스를 재활용해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 경제 모델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술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말 뜻대로 에너지를 수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전자파가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그 전자파 에너지를 모은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걸어갈 때 에너지가 발생하잖아요. 그 에너지를 모으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동차가 달리면서 또 에너지가 발생하죠. 그 에너지를 어디 축전지나 이런 데 한 군데 모아서 또 활용을 하는 것이 에너지 하베스팅입니다. 네, 정말 일상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자원으로 활용을 하는 거군요. 이런 친환경 기술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후변화죠. 네. 지금 올해도 사상 최고로 더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이제 전 지구적인 숙제가 된 겁니다. 이런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함으로써 지구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발전하는데 이런 에너지 하베스팅이라든가 업사이클링 같은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네, 한국도 친환경 기술과 앞으로 업사이클링을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있겠군요. 그럼 업사이클링이랑 친환경 기술 잘 활용한 사례 혹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보면은 그 P 회사가 있어요. 옷 회사가 있는데 제가 상표명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 광고에다 그래요. 자기들 옷을 사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옷을 다시 재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줘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옷을 이렇게 바꿔 입으세요. 저렇게 바꿔 입으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 인구가 80억인데 그 사람들이 1년에 10벌 이상의 옷을 버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재활용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양의 버려진 옷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 P회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그 지지를 받고 있죠. 네, 이렇게 친환경 기술을 잘 활용할 방안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파트는 스마트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하셨는데 스마트 커스터마이징, 이게 어떤 건가요? 자, 커스터마이징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걸 커스터마이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마트 커스터마이징이니까 알아서 나의 형태를 맞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소비자의 개별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하는 게 바로 스마트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이거 있었으면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오사카에서는 운전 중 부모를 대신해 아기를 달래주는 로봇이 등장했대요. 우리 어렸을 때 이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이는 아이를 돌보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술입니다. 또한 메타복스와 XR이라고 확장현실 기술을 통해 가상 쇼핑몰에서 3D 아바타를 사용해 제품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소비자에게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자,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말이죠. 옷가게를 가는 이유가 뭡니까? 가서 입어봐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네. 이 스마트 커스터마이징에 따르면 실제로 입어보지 않고도 내 몸에 맞는 옷을 가상으로 입어보고 구매 전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반품률을 줄이고 구매 만족도를 상당히 높여주죠. 구매 만족도를 높이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래 산업에서 대한민국이 주목해야 할 요소들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기 있는 거 다 일단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국은 AI, 지능형 모빌리티, 친환경 기술, 스마트 커스터마이징과 같은 주요 기술에 주목을 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성장을 할 때가 전부 다 언제였느냐면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변화하거나 아니면 정보통신이 변화하거나 요 시점에 네. 예를 들어 그 IMF 이후에는 인터넷 강국이 됐잖아요. 그리고 2006년, 2007년 요때는 뭐였죠? 스마트폰이 나왔잖아요. 그때도 스마트폰을 출시해서 세계적인 노키아를 쓰러뜨리고 전 세계 가장 큰 스마트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AI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AI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더 나아갈 수 있다면 대한민국이 더 성장할 수가 있겠죠. 네, 또 이렇게 희망적인 메시지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코트라에서 매해 발간하는 2025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책 내용 쭉 살펴봤는데 끝으로 정리 말씀 전해주시죠. 자, 2025 한국이 열광한 세계 트렌드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책에서 다룬 AI, 지속가능한 기술, 지능형 모빌리티, 스마트 커스터마이징 등 모두 현대 산업과 사회가 발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통해 새로운 경제의 기회를 창출하고 사회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트렌드 분석과 실제 사례를 통해 독자들에게 풍부한 영감을 주며 각자가 어떻게 이 변화를 자신의 비즈니스와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각 장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정환 창업 컨설턴트와 한국이 열광할 세계 트렌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